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은 가지화를 다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농담이고요. 자, 오늘 드디어 테더 3천만 개가 또 오랜만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테더만 발행되면은 비트코인의 펌핑이 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합이 아닙니다. 새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좀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225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제 또 살짝 사람들 겁을 줬다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7,000불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하여간 밀당을 잘해요, 비트코인. 자, 그러면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좀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고객돈 4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내 거래소 중에 한 곳의 운영자가 잡혀 들어갔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자, 이 거래소는 이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0위권 규모로 회원이 3만 1000명. 검찰은 이 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 원을 빼돌려서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또한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운영자 E씨가 불법적으로 돈을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화가 났겠죠? 지금 막 잡으러 다닐 것 같은데 이런 거래소들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기도 했었지만은 이런 나쁜 사람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글로퍼스 대표가 또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모습을 드러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을 감금했었다. 이 사람도 이제 몸조심해야겠죠. 자, 아무튼 돌아와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국내에서 믿을만한 기업을 찾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자, 그렇지만 좀 좋은 소식들도 나와 있는데요. 인하대와 인천연수구청이 힘을 합쳐서 중고등학교 대상 블록체인 교육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야 대한민국에서 인재들이 성장할 수가 있겠죠. 또한 부산 같은 경우는 KT와 함께 손을 잡고 지역화폐 동백전을 선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전달을 하는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한번 퍼와봤습니다. 이 지역 화폐로 충전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6%까지 캐시백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화폐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 모두가 다 아는 대형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죠.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랜잭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된 특혜 2건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트론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트론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암호화폐 트론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영화가 있었죠. 디즈니가 판권을 소유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저스틴 선이 이 트론의 트레이드 마크 관련된 신청을 총 3건을 이렇게 했었으나 여기에 갑자기 디즈니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브랜드 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을 놨고 미국의 상표 및 특허청은 디즈니 측의 의견을 들어줘가지고 트론의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트론은 이 건을 놓고 반발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디즈니랑 싸울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보통 가족 애니메이션,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좀 친근한 이미지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업적인 면에서 보면은 디즈니는 완전한 괴물입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에 또 중국에서 디즈니사의 로고를 베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수틀리면은 정말 난리 나는 곳이 디즈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 암호화폐 이중지불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다룬 동영상이 웹상에 확산이 되면서 소매 가맹점들의 보안 관련 우려가 깊어지자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 트래블바이비트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등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이중지불 위험성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게시를 했었죠. 그 영상이 이 영상이랑 똑같은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의 사용자들을 비트코인 캐시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다 딸려 들어가게 생겼네요. 어찌 보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베니아의 버거킹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맛있겠죠, 버거킹.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 플러스 토큰 관련해가지고 경보가 울렸는데요. 그들의 월렛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의 이더리움 송금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78만 9,525개. 이것이 시장에 던져질까 우려해가지고 가격 폭락에 주의하라 라는 기사입니다. 플러스 토큰 관련자들 몇 명 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동자들은 잡기가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거주하시는 이 여성분께서 자신의 401k 은퇴 자금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암호화폐 채굴, 이 사기 업체에 넣었다가 돈을 잃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총 6만 불가량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캠 업체들의 이름은 빗클럽 네트워크 그리고 USI 테크.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이 이 회사에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변인들이 꼬드겼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거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암호화폐든 뭐든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본인이 직접 제대로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라면은 최소한 이런 데는 피하고 폼플리아노의 모건 크릭 정도는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중국의 차이니스 유니버시티라는 곳인데요. 대학에서 이제 수강생들이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QR코드로 찍어서 보냅니다. 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자, 그 다음에는 리브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럽은행 총재, 전 IMF 총재이기도 하죠. 크리스틴 르갈드는 최근에 유럽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발송을 하는데요. 여기에 리브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사가 보유한 SNS 플랫폼을 통해서 리브라를 홍보하고 다른 스테이블코인 경쟁자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 소규모 스테이블코인 운영자들이 불공평한 상태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스테이블코인이나 규제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리브라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리브라를 조지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출시를 막자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리브라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자, 다음은 미국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8명의 의원들이 미국 국세청에 더욱더 확고한,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고 뚜렷한 암호화폐 관련된 세법을 개정해서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도 아니죠. 며칠 안 남았으면은 미국에서 이제 텍스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 크립토커런시 액트 2020를 소개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이제 굉장히 큰 암호화폐 업계 그리고 미국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에 따르자면은 모든 암호화폐들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일단 상품으로 분류가 된 암호화폐들은 CFTC에서 관리를 하고, 증권형 토큰은 당연히 SE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화폐형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 범죄 단속국인 핀센에서 관리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확실하게 나눌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선례가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이 법안이 발표가 되고 꼭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피델리티 산하,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CEO 톰 조셉이 이야기합니다. 자산 토큰화에 한계가 보이고 있는데 개인 부동산 자산 또는 비슷한 종류의 자산은 토큰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은 이미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큰화로 무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이 토큰화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지원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살벌한 곳이죠. 마진거래 하는데 고객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RC20 토큰을 그들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살벌한 마진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더욱더 쉽게 수수료도 비싼 카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파이넥스에서 롱 포지션이 90.75%입니다. 엄청나죠?
아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세력들이 올리려고 했다가라도 그냥 내려버리는 이 뚝배기 끼는 재미에 맛이 들렸기 때문에 그 외 실내 야구장 가서 사람들은 야구공을 때리지 않습니까? 세력들은 개미들의 뚝배기를 놓고 때립니다. 아주 그냥 올리는 척 하다가 비트코인을 내려버릴 수도 있겠죠. 이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추세선 여기 상방향에 7,230불 정도의 저항선이 하나 버티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하락 채널 벗어나려면 여전히 7,800불 정도를 뚫어줘야 됩니다. 뚫고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것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선물을 살 수 있다. 혹은 텍스 시즌을 맞이해서 세금을 내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감세를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등등 비트코인을 팔게끔 하는 그런 이벤트나 시기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채널 하단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단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비트코인 어디로 가게 될지. 참 정말로 바람잘 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입니다. 부디 비트코인이 좀 잘 버텨줘가지고 2019년을 7,000불 위에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모아본 암호화폐 이모저모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를 내주겠어 이 광고 시청 영상 마지막까지 재생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